유튜브 오랜만에 찍는데요. 거의 한 6일인가 7일 만에 유튜브 영상 촬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유튜브 영상보다는 스레드랑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주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는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유튜브는 언제 하냐? 제가 여러분에게 멘탈이나 혹은 뭐 마인드 같은 거 이런 거 언급하고 싶을 때 영상 찍거든요. 이번에 제가 스레드에서 여러 번 언급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유튜브로 찍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이번 유튜브 주제는 뭐냐면 공포예요. 그리고 망각.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공포하고 망각. 이거 투자할 때 진짜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그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나 투자 정보 같은 거 어디서 얻어요? 보통 뭐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얻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SNS에서 얻기도 하고 언론사, 기존 레거시 언론사들에게서 얻기도 하죠. 근데 사실 뭐 대형 언론사나 혹은 뭐 인플루언서 같은 분들은 이 두 개를 다 하거나 혹은 언론사가 SNS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아가지고 얘네들의 그 경계가 흐릿해지고 있어요. 흐릿해지다 보니까 우리 소비자들은 특정 주체가 자주 노출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진 콘텐츠를 많이 접할 수밖에 없게 되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언론사가 내 기사를 조금 더 많이 노출시키고 싶어, 이 기사를 조금 더 노출시키고 싶어 라는 마음을 먹으면 특정 기사를 SNS나 유튜브 영상으로 계속 이렇게 제작하고 배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용자들은 그걸 많이 접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인플루언서들도 특정 언론이 낸 그런 기사나 그런 것 내용들이 뭐 조회수가 많이 나온다, 좀 자극적이다 하면 그걸 주제로 따라서 계속 콘텐츠를 재생산하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은 이런 특정 의도를 가진 콘텐츠를 많이 접하게 된단 말이에요. 많이 접하게 되면은 어떤 감정을 느끼냐면 보통은 공포를 느껴요. 제가 공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일전에 이런 뉴스가 나온 적 있거든요. 월가 덮친 뭐 제2 SVB 공포, 3호 신용 부실 우려가 커진다. 이게 한국경제 뉴스 기사인데요. 이 기사를 유튜브나 여러 뭐 경제 투자 관련 그런 인플루언서들도 많이 언급을 했고 기사로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지금 뒤돌아보면 어떻게 됐어요? 다 수습이 잘 됐고 결국에 뭐 큰 하락 일어나지 않고 코인하고 살짝 뭐 투기성 강한 종목들만 많이 하락했고 나머지는 그렇게 뭐 투자 자산시장 전체는 큰 흔들림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투자자는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막 이거 공포가 있다 없다 하면서 엄청나게 공포를 확산시켰죠. 왜 그러냐면은 특정 언론사, 레거시 언론들이 이걸 공포스럽게 씁니다. 공포스럽게. 왜 공포스럽게 쓰냐 하면은 인간은 본능적으로 공포를 더 깊고 좀 자극적으로 받아들여요. 이게 생존 욕구와 관련이 있죠. 공포심을 받아들이고 공포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내가 생존을 조금 더 잘할 수 있게 진화됐기 때문에 공포스러운 이야기를 더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기존 레거시 언론사들이나 그리고 이런 심리를 잘 알고 있는 인플루언서, 유튜브 콘텐츠 제작자들은 보통 똑같은 기사를 보더라도 희망적인 이야기보다는 공포를 더 많이 이야기해요. 부정적 이야기를 더 많이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내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고 내가 유명해지거든요. 여러분, 부동산 폭락론자들 있죠. 부동산이 폭락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뭐 그를 언급하진 않겠지만서도 그런 유튜버 분들이 있습니다. 부동산 폭락론자들이 2017년인가부터 뭐 활동한 분도 계시고 20년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부터 활동한 분들도 계신데 코로나 이후부터 활동했다 해도 벌써 5년이 지났고 그 5년 동안 부동산 폭락했나요? 절대 안 했죠. 부동산 폭락 안 했고요. 잠시 조정 기간을 거치긴 했지만 폭락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폭락론자들이 여전히 유튜브에서 활동을 하고 유튜브 영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이유는 사람의 공포 심리를 계속 자극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공포 심리에 중독된 사람들이 있고 거기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콘텐츠를 생산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주식이나 그런 투자 정보들도 계속 그 정보 제공자들이 언론사들이 공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지금 이게 거의 뭐 이번에 4월부터 지금 11월이 다 돼가는데 10월이 끝날 때까지
반년 동안 주식이 계속 올랐어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고점이다. 이거 버블이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죠. 왜? 그 버블과 공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런 콘텐츠로 돈을 벌기 때문에 이런 콘텐츠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공포는 진짜 뭐 객관적으로 공포스러운 일이 있어서 나온 걸 수도 있겠지만 다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나온 의도적인 공포 심리다. 그걸 부추기려고 하는 콘텐츠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선별해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 공포 기사가 나올 때 제 네프콘의 유동성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유동성 아직 건재하다. 뭐 주가가 많이 꺾이지는 않을 거다. 단기 악재니까 가지고 계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진행이 됐죠. 객관적인 시각으로 투자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런 능력이 없는 분들은 이런 의도적인 공포 심리를 좀 조심하셔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 신용 불안에 양자컴하고 원전주가 급락했다는데 양자 컴퓨터랑 원전주가 급락한 거는 이 지역 신용 불안 때문이 아니라 이 두 개는 지금 미국 주식 말하는 거거든요. 오라클하고 뭐 아이온큐 같은 주식들을 말하는 건데 오라클이 아니라 오클로인가요? 어쨌든 둘이 좀 헷갈리는데 얘네들이 하락한 이유는 실적이 없기 때문이지 지역 신용 불안 때문이 아니에요. 이거 연관시키는 데는 다 의도가 있다. 좀 경계하시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망각이에요. 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지금 요즘에 우리 뭐 SNS나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방산 이야기 하는 사람 많이 있나요? 많이 없어요. 방산이요 이거 어느 순간 이렇게 빵 떴다가 잠잠해지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빵 떴을 때는 사람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져요. 관심을 많이 가지고 투자도 하고 그러는데 그 뒤로 식어요. 왜 식냐면 조회수가 안 나오거든. 유튜버들이나 뭐 언론사나 했던 얘기를 계속 또 하면 조회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슈가 안 됩니다. 기사화시키지도 않고 콘텐츠를 제작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방산 기업들은 놀고 있냐? 아니죠. 방산 기업들은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는 여전히 노력을 하고 있고 방산을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산 주가 어때요? 빵 올랐다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오르고 있죠.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얘네가 죽은 게 아니라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데 산업의 본질은 살아있구나. 얘네가 성장은 여전히 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캐치한 사람이라면 이때 떨어질 때 이거 매수 기회인데 사람들이 단순히 관심이 없어가지고 주가가 떨어지는 건데 라는 걸 캐치하고 매수를 하면 좋겠죠. 같은 원리로 조선도 있어요. 요즘에 뭐 조선 이야기 하는 사람 있나요? 많이 없죠. 왜냐면은 이슈가 안 돼요. 이미 과거에 조선은 많은 그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이걸 또 말한다고 해서 이슈가 안 되니까 자극적이지가 않으니까 언급을 안 하고 사람들 머리에서 잊혀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조선업이 뭐 가만히 있냐? 우리나라 조선 3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 아니잖아요.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 정부가 지원해주고 있다라는 점을 인지했으면 떨어질 때 매수하면 되죠. 이럴 때 매수했으면 지금 어때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대중들 사이에서 그리고 레거시 언론이나 인플루언서나 이런 사람들이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성장하는 산업이나 기업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꾸준히 잘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꾸준히 잘 성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꾸준한 성장이 언젠가는 눈에 보일 거고 이게 폭발적으로 이 성장이 대중의 눈에 다시 드러났을 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오른다. 그러니까 본질에 별 문제가 없다면 사람들이 이슈를 잊어가고 있을 때 잊어가면서 하락이 나올 때 매수를 해두는 게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번 영상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공포에 너무 자극적으로 반응하지 말아라. 이 공포는 의도적인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망각한 종목이나 산업 같은 데서 주가 하락이 일어나고 있다면 본질을 따지고 본질에 문제가 없다면 매수하셔도 좋겠다라는 겁니다. 공포와 망각 이거 정말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이 두 가지를 투자자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투자를 할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 자주 해요. 영상에서는 멘탈이나 심리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고 스레드에서는 신문 기사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고 네프콘에서는 그래서 투자 심리나 혹은 뭐 신문 기사 이슈들이
어떻게 투자로 연결되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투자와 관련된 직접적인 이야기는 네프콘에서 하니까요. 네프콘 오시면 이런저런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 실제로 꽤 도움받은 분들 많죠. 정말 많아요. 그래서 댓글도 좋게 많이 달리고 이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끝날게요. 감사합니다.